공급 대책 다들 보셨죠? 어찌 보면은 첫 부동산 대책인데 현재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으면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나온 규제를 보고 별거 없네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은 주지 못하고 지금의 상승세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강도노폭 규제가 627 규제에 폭탄이 떨어졌지만 집값은 잡지 못했습니다. 0%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상승률이 둔화가 된 것 뿐입니다. 전속력으로 가고 있다가 살짝 뛰는 정도로 바뀐 것 뿐입니다. 상승률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다시 상승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2, 3주 전부터 다시 커지고 있어요.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위례 난리 난 거 아시죠? 강동 난리 난 거 아시죠? 강남 상구는 워낙에 매물이 없고 그 외의 지역, 중상급지 지역도 지금 난립니다.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이게 악질입니다, 사실. 집 가격을 잡으려고 집을 못 사게 막고 오히려 집 가격이 오르면은 이거 집을 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벼락거지에 빠진 거니까 굉장히 악질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이 지지난주 0.11 그리고 지난주 0.14 그리고 0.17까지 다음 주 되면은 더 올라가겠죠. 현재 추세로 보면은 더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현장이 너무 뜨거워요. 데이터는 살짝 느리거든요, 반영이. 현장 반영이 느려요. 여러분 한번 전화를 돌려보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627 이전에 부동산 소장님들이 목소리가 쉬었거든요, 하나같이. 지금 시기 직전이야. 근데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은평구 이런 데들은 여전히 한산해요. 그런데 분당, 과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왕십리 센트라스 33평이 22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잠실이 파크리오가 한 22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왕십리가 22억이에요. 작년에 파크리오, 잠실을 살 수 있었던 돈인데 지금은 이제 왕십리를 사야 돼. 이거 22억에도 이제 못 사. 호가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포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24평이 23억 5천입니다. 이제 평당 1억이나 다름없어요. 여기가 비강남의 비한강 뷰인데 평당 1억입니다. 5년 전에 강남 평당 1억 찍어서 미쳤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강남 1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84는 28억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라시온 34평 굉장히 놀랍죠. 25억 신고가 찍었습니다. 이게 규제 직전 22억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규제 이후에 정말 미친듯이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25억 찍었어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는 명일동도 덩달아 난리가 난 거죠. 원래 입지는 명일동이 더 좋으니까. 근데 거기는 구축이고 재건축이 아직도 멀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난립니다. 파크리오는 31억 찍었습니다. 33평. 야, 정말 짭실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여기가 신촌동이잖아요. 그래서 짭실이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그 누구도 이제 놀릴 수가 없습니다. 31억이에요. 엄청 비싸요. 음마 35평은 43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야, 올해 1월 30억이었어요. 작년이 아닙니다. 음마 35평이 올해 1월에 30억이었어요. 평균가입니다. 최저가를 말한 게 아니에요. 평균가가 30억 4천이었어요. 근데 43억까지. 8개월 만에 13억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네. 단기간에 너무나 과도하게 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다주택 규제가 너무 심하고 또란채 트렌드가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다들 또란채 강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위험한 신호다. 물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예요. 갈수록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32억 찍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센트라스는 22억, 동대문, 레미안, 크레스티는 한 15억, 16억 이 정도 되죠. 갈수록 양극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불과 4, 5년 전이에요. 4, 5년 전만 해도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10억 차이 납니다. 더 벌어지게 생겼죠.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왔죠. 고용 쇼크. 지금 미국채 금리도 확 내렸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산에 거품이 끼기가 너무나 쉽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단기간에 10억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반박 불가야.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장기간 20년 12개월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통화량이 한 4배 이렇게 풀렸는데 강남이 4배 다 올랐거든요. 20년 동안.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만 한 거야.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안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공감합니다. 지금의 또란치가 너무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스레드 인스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스레드 인스타, SNS가 또란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집 자랑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집 자랑하려면은 그냥 누군가를 초대를 해야 돼. 지인들, 집들이 딱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 이렇게 잘 산다, 가오 살고,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랑할 방법은 명품 아니면 자동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SNS는 명함이에요. 지금은 과시 끝판왕이 이제 집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집 사진 올려, 매일같이 커뮤니티 사진 올려. 그리고 본인 닉네임도 뭐 대치키즈, 반포맘, 다들 이래. 사는 곳이 바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란체는 그냥 흘러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고정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주택자 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또란체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10채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한 채 사고 있고, 10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처분하고 한 채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매일같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야, 9평이 33평이 17억에 근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란체로 빨리 피신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가속화된 거예요. 올해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왔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때려잡을 것 같고, 또란체가 그나마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란체로 다 피신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선택이었죠. 아무튼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매물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전월세 매물이 정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빠른 전월세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다 처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처분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상담밖에 없거든요. 지방에 더 사고 싶어, 이런 상담은 없어요. 다 서울 사고 싶다, 이런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의 전월세 매물이 급속도로 감소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너무나 없거든요. 전월세 그냥 없어요. 거의 0에 수렴해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집을 찾다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들도 똑같은 재현되겠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월세 매물이 너무나 없습니다. 요즘 진짜 전세가 없네요. 하남, 수지, 안양 전세 월세 진짜 없습니다. 부평도 없어요. 보증금도 다 올랐어요. 하남 미사 사는데 전세 거의 없어요. 하남 진짜 없어요. 전세 시세 미쳐 날뛰고 집도 안 보고 계약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올해 하반기 더 심해질 거고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전월세 난이 펼쳐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공급을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택지를 발굴해서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LH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LH가 시행한다고 해도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공사비를 맞춰줄 수 있을까? LH가 딱 정해줄 거 아니? 이 공사비로 들어와라. 안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84타입 하나 지려고 해도 공사비 평당 1,000만 원만 해도 계약 면적이 60평 되거든요. 84가 곱하기 1,000만 원만 해도 한 6억이에요. 그냥 땅값 빼고 시공비, 딱 정말 공사비 원가만, 사업비 다 빼고 공사비만 6억이에요. 6억. 여기에다 땅값 들어가고 또 사업비까지 들어가고 하면은 한 7, 8억 그냥 넘어가요. 이게 과연 될까? 아니 원가가 이런데 여기에다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보상도 해주고 토지 보상도 해주고 또 토지 정화 작업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여기 공개구리 나오고 하면 또 이전도 해줘야 되고 인프라도 조성해야 되고 다 돈이에요. 과연 빠른 공급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정부는 공공 분양을 줄이고 그리고 공공 임대를 늘리고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현재 정부의 방향은 명확해요. 실수요자들을 내 집 마련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을 내 집 마련 적극 도와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 자금 대출을 축소합니다. 님돌 대폭 감소를 합니다. 원래 14조였는데 10조. 하지만 월세 지원 예산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해. 너희들 월세 살아.